미국 대선을 입순 트럼프 돌풍은 그냥 지나가는 돌풍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깨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이는 우리 안보 또 경제 상황에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사실 지금 미국 대선 지금 당선은 확정이 안 됐지만 거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 공화당 도널드 후보로 지금 유력해지는데 미국의 이런 표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개표 결과와 일부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 모두 합쳐서 이제 프로젝션을 하면 뉴욕 타임스의 경우에 지금 95%의 확률로 트럼프 후보가 300명 이상의 이제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승리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오늘 오후 중에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다들 매우 놀라는 표정이고 우리 정부기관도 그렇고 정당에도 전부 긴급회의를 열리고 있는데 힐러리 가능성을 다들 높게 봤었죠. 선거 전 여론조사도 힐러리가 약간 높게 나왔고 그러나 지금 미국 밑바닥에 펴시면은 정말 큰 변화의 열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백인의 어떤 결집력 여기서 승부가 났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도 그렇지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의 부자들이 99%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백인의 중산층, 서민층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쇠락한 미국의 공업지역, 북서부죠. 이쪽에 이 중심으로 해서 백인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굉장히 결집을 했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젠다가 먹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 슬로건이 굉장히 먹혔습니다. 힐러리의 경우는 Stronger Together, 함께하면 강하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 슬로건 자체가. 오바마가 과거에 Yes, we can. 이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인데 슬로건이나 어젠다 측면에서 힐러리가 약했다고 보고 또 미국의 민주당 정부 8년에 대한 어떤 피로감 그리고 힐러리는 오바마 행정부를 그냥 계승하는 이런 맥락인데 트럼프는 전혀 다른 어젠다, 미국의 변화, 미국의 1등 이거를 내세워서 67%의 백인의 표심을 자극을 한 거죠. 힐러리는 17%에 달하는 히스패닉과 13%의 흑인 표를 받았지만 백인의 결집력이 훨씬 강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의 이 승리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민심뿐만 아니라 선거 이슈도 트럼프가 장악을 했다 이런 분석인데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이 소위 고립주의 그러니까 미국을 우선시하고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도 FTA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반이민주의. 지금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데 그런 시민권 제도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대한 철저한 뭐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또 반이슬람주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젠다들이 백인 표심을 자극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민주당 정부 8년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판을 읽고 계십니까? 미국이 변화는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특히 국내적으로 지금 내후외환에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미국 제일주의, 미국의 고립주의를 선택한 트럼프 시대 정신을 정확히 읽은 트럼프의 승리라고 봅니다.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과거의 닉슨 독트린처럼 트럼프의 어떤 고립주의 정책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몇 가지 차원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원래 미국의 정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원래 애초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화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에서 분화돼서 공화당과 민주당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인데 특정한 정책, 뭐 여성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낙태. 이민자라든가 낙태라든가 총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 정당 두 체제가 우리랑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 정당 체제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당이 돼도 특별한 이데올로기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유권자들은 스윙보트라고 해서 2번 이상은 시켜주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지금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강점은 과거에 보수당 같은 경우는 전쟁 시기라든가 이런 경우에 발전 시기에는 상당히 공화당이 우세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1829년에 경제 공황의 덕분으로 민주당에서 복지 정책과 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사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최초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선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는 민주당을 선호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인데 미국인들이 왜 트럼프를 선택을 했을까? 경제 위기를 하면 힐러리를 선택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이번에 특이하게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것은 오바마 집권에 대한 정권 심판적인 그런 그 결과가 선거의 어떤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여론 지표도 있지만 여론 지표에서는 막말을 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표를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외교 안보적인 위기가 우리한테도 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물론 이것이 지금 두 분 앞에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상일 전 의원님 특파원을 지내시고 네. 정통하신데, 저는 오늘 두 분 전문가께 한번 잘 들어보는 자세로 지금 앉아 있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내 문제, 양극화를 포함한 이런 안 좋은 국내 문제가 사실은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이변을 일으켰고 트럼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시대 정신일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러한 슬로건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와 연관시켜서 보면 이게 미국이 세계 지도 국가로서 어떤 스탠스를 갈 것이냐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때는 어떤 그 표심을 잡기 위한 슬로건들을 많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위치에 가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또 차이가 있는 문제거든요. 특히 세계를 운영해야 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신고립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우방들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을 하더라도 그러한 세계 지도 국가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미국의 세계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어떤 정책들 이런 것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너무 호들갑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 보면 만약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세계 지배 정책에 세계 운영 정책에 문제가 온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사실 뭐 그런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가 온다면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중립 외교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의 그 변화를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트럼프의 어떤 당선 확실한 상황을 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선거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네. 저희가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네. 우세하다고 봤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선거 이틀 전에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힐러리의 저 이메일 후마 에버딘이라는 그 힐러리 측근에게서 나온 그 이메일을 일주일 전에 FBI 국장이 재수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힐러리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틀 전에 무혐의로 이제 결론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힐러리 지지층이 좀 다시 결집하고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전에 다 힐러리가 오차 범위 내지만 1%에서 한 3%포인트 앞서는 거로 그래서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을 모든 언론이 크게 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 여론조사에 역시 숨은 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트럼프 후보는 이 사실 자질 논란을 많이 일으켰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했고 여성차별적인 발언도 했고 심지어 무슬림 전사자 가족을 비하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내가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층이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트럼프를 찍겠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아마 생각한 건 트럼프의 도덕성을 생각한 건 아닐 것 같아요.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로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그 어떤 성공의 측면을 더 봤다. 그러니까 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열렬한 지지를 했는데 또 선거운동 열심히 했는데 그 사실은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득 손실을 트럼프가 1995년에 손실 신고를 하고 18년 동안 개인 소득세를 일절 안 냈어요. 그다음에 본인의 소득세 납세 자료 안 냈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바로 후보 낙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아니는 그렇게 세금을 안 낸 게 이게 천재다, 천재적인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마 백인들은 그런 도덕성을 따지기보다는 트럼프가 내세운 어떤 변화 이거에 이제 아마 기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네. 이번에 이렇게 확 뒤집힌 어떤 결과를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브렉시트 때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숨은 표에 관한 이야기도 아마 여기에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느 나라 선거나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주권자 국민의힘은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 선거 결과를 보면 그 시대의 정신을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느끼고 있고 그것이 표심으로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인데 이번에 힐러리가 이렇게 패착이 된 것은 국정 운영의 도덕성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 50개 주가 지금 이렇게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102명이 미국으로 와서 오늘날 50개 주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들은 어떤 강한 중앙 통치보다는 협치로서 이렇게 끌고 가는 민주주의적 정신이 상당히 강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사생활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도덕성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것이고 그리고 오바마 8년 동안 했을 때 미국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중산층 화이트 칼라 그리고 백인들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원인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재정 적자가 앞으로 지금 미국이 군사비만 해도 적자가 1년에 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월남전 이후에 모병제를 해서 그 모병제를 전 세계에 미군 군대를 파견하면서 1년에 2조 달러씩 하면 지금은 20조가 넘는 그런 군사비 적자를 지금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연방이 깨질 수도 있겠다. 연방이 분리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를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 연방이 과거에 소련이 분리고 그리고 체첸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고 분리 이런 것처럼 미국도 그런 상황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난국에서는 정말 혁명적이고 미국 사회를 뿌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10% 정도의 유권자가 네. 표를 힐러리에서 트럼프로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닌가.